돈 받고 일하는 식모면 식모답게 행동하세요. 수연아, 아줌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그런 말이 뭐가 잘못됐나요? 사실이잖아요. 걱정 마. 형, 결혼식만 끝나면 바로 주식 빼돌릴 거니까 그 바보 같은 여자는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 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가정부 주제에 뭘 안다고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년이 아버지 재산 정보까지 다 알려줬어. 오빠, 정말 저를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너 속여먹는 거 진짜 쉽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사스러워야 할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옥순 씨의 30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저택의 부엌 한켠에서 새벽 5시에 고요함이 깨어났습니다. 가정부 한옥수는 이미 일어나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68이 된 그녀의 거친 손은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등의 검버섯과 굽은 허리가 말해주듯 세월은 그녀에게도 가혹했지만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이 집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마당 장독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아직도 가벼웠습니다. 30년 전 28배 나이로 이 집에 들어온 그날을 떠올리며 고추장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이 집은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갓 23이었던 강태수 회장의 신혼집에 식모로 들어와 젊은 안주인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그며 정답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옥수는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회장 부인이 첫 출산으로 고생할 때 산후조리부터 신생아 돌봄까지 모든 것을 도맡았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아 울고 있는 부인을 위에 미역국을 끓이고 몸조리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어댈 때면 옥순이 업고 달래가며 부인이 잠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낳은 첫째 아들부터 막내딸 수연까지 옥수는 이 집 아이들의 실질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옥수는 어젯밤 손님들이 사용한 은식기를 하나하나 꼼꼼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끼어 흐려진 숟가락과 젓가락들이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을 받아 다시금 은빛 광택을 되찾았습니다. 30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해온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익숙한 일상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강태수 회장은 올해 72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뒷마당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올리는 것이 그의 일과였고 옥수는 그때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30년 전부터 변함없이 이어온 작은 배려였지만 회장은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회장 부인의 변화는 옥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옥순을 가족처럼 대해주시며 명절 때면 용돈까지 따로 챙겨주시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옥순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 예전처럼 정다운 대화는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옥순이 실수라도 하면 차가운 눈빛으로 흘겨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막내딸 강수연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38이 된 수연은 늦은 나이에 찾아온 결혼 기회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일같이 결혼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옥수는 어린 시절에 수연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5살 때였습니다. 높은 열에 경련까지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출장과 모임으로 바빠서 옥순이 홀로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가 깨어나 엄마를 찾으며 울 때 옥순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며 품에 안아 달랬습니다. 그때 수연이 옥순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엄마가 있어서 안 무서워요. 그 말이 옥순의 마음 깊이 새겨져 지금까지도 생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오늘도 웨딩드레스 피팅을 위해 집에 온 디자이너와 함께 거울 앞에 선 수연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옥순을 불렀습니다. 아줌마, 드레스 핀 좀 더 꽂아주세요. 아줌마라는 호칭에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수연은 옥순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엄마처럼 돌봐준 사람을 그저 남남처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순은 재빨리 다가가 드레스의 주름을 정리하며 핀을 꽂아주었습니다. 그때 실수로 핀이 수연의 팔에 살짝 찔렸습니다. 아야! 수연이 소리를 지르며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수연의 반응은 과격했습니다. 아줌마, 정신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 해요? 옥순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수연아. 아줌마가 실수했어. 그러자 수연이 더욱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수연아가 뭐예요? 식모 주제에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 순간 옥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식모 주제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키워온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줌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이 뭐가 잘못됐나요? 사실이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식모면 식모답게 행동하세요. 수연의 차가운 말에 옥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간 참아온 것처럼 이번에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사진첩을 꺼내어 넘겼습니다. 어린 수연이 옥순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 생일날 옥순이 만든 미역국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아플 때 옥순이 간병하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옥순은 중얼거리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은 언제까지나 돈 받고 일하는 식모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남동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옥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30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옥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연의 약혼자 박준혁이 처음 이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42의 나이에 늦은 결혼을 하는 그는 수연보다 4살 많았지만 왠지 모르게 옥순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며 그 남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준혁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양복 소매 끝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옥순의 오랜 경험으로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회장과 부인이 준혁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회장 부인은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준혁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저희 수연이가 늦은 나이에 좋은 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 부인의 말에 준혁이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가문의 따님과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옥순의 귀에는 어딘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30년간 이 집에서 온갖 사람들을 봐온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준혁의 팔짱을 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께서 회사 이야기 좀 해주세요. 준혁의 눈빛이 번뜩 달라지는 것을 옥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관심 있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 회장님의 사업 말씀이시군요. 평소에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계신지. 회장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개발부터 주식 투자까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는 척했지만 옥수는 그의 눈에서 다른 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옥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정식이 차려졌습니다. 30년간 이 집 가족들의 입맛을 맞춰온 그녀의 솜씨로 만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젓가락을 들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네요. 역시 대가집 음식은 다르군요. 그러면서 그는 옥순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마워하는 말이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옥순을 하찮게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요리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옥수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부엌 뒤쪽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형. 결혼식만 끝나면 바로 주식 빼돌릴 거니까. 옥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 영감이 워낙 재산이 많아서 조금씩만 빼내도 몇십억은 될 거야.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준혁의 말에 옥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그년도 바보라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어. 결혼하고 나서 서서히 재산 정리하라고 꼬드겨 볼 생각이야. 옥수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아니야, 들킬 염려는 없어. 그 집 식모할멈은 나이 들어서 귀도 어둡고 정신도 흐릿하더라고. 설마 내 계획을 눈치챌 리가 있겠어? 그 말에 옥순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30년간 정성으로 키운 수연과 회장 일가를 속이려는 그의 개교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자.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지. 준혁이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우리 회장님 재산 노리는 건가? 수연이는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엿들은 전화 내용뿐이었고 그것만으로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이 사실을 회장 부인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회장 부인이 문을 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준혁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러자 회장 부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뭘 들었다고? 준혁 씨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데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주식을 빼돌리겠다고. 회장 부인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식모 주제에 함부로 입 놀리지 마. 그 말에 옥순은 얼어붙었습니다. 하루 종일 두 번째로 듣는 식모 주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위 될 사람을 의심하다니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해? 혹시 질투하는 거 아니야? 사모님, 정말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그만해. 다시는 이런 헛소리 하지 마. 알겠어? 회장 부인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옥수는 복도에 홀로 서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들은 준혁의 음모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과 수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옥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준혁의 음모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이 마지막까지 이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온 집안이 부산한 어느 날 옥수는 창고 정리를 맡았습니다. 회장 부인이 결혼식 하객용 선물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릴 때 회장 부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쓸모없는 건 다 버려. 특히 오래된 서류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태워버려. 왜 굳이 서류를 태우라고 했을까요? 옥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창고 안에는 30년간 쌓인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창고 정리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옥수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특별히 무거운 가죽 트렁크를 발견했습니다. 옥순이 힘겹게 그것을 끌어내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트렁크의 낡은 자물쇠가 부러지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이는 어디 있어요? 옥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준혁이 여기까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트렁크 안을 살펴보니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두꺼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회장의 손글씨로 비상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재빨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상속구조 변경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대충 훑어보는 순간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20년 전에 작성한 이 계약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외부인과 결혼할 경우 그 외부인은 어떤 형태로든 회사 지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만약 이 계약서가 발효되면 준혁이 결혼해도 회장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아줌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들린 수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계약서를 가슴에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함부로 뒤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연이 성큼 다가와 옥순의 손에서 계약서를 뺏으려 했습니다. 옥순은 본능적으로 계약서를 몸 뒤로 숨겼습니다. 수연아, 이건 아줌마가 뭘 받든 상관없어요. 당장 내놔요. 그때 준혁이 창고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이 옥순의 손에 들린 서류를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기야? 오빠, 이 아줌마가 아버지 서류를 함부로 뒤지고 있어요. 준혁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뭔지 보여주세요. 준혁이 손을 내밀었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 직접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저희를 무시하는 거예요? 수연이 아버지 서류인데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옥순이 계속 거부하자 수연이 화를 냈습니다. 식모 주제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당장 내놔요. 수연이 옥순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옥순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계약서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야. 옥순이 뒤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계약서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준혁이 재빨리 그것들을 주워들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는 그의 눈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죠?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아, 이 계약서 알고 있었어? 수연도 내용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봐요. 아버지가 이런 걸 만들어 놨다니.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계약서가 회장에게 전해지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는 옥순을 노려보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계약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집안에 소동만 일으킬 뿐이에요. 옥순이 일어나면서 무릎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회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회장님께서 결정하셔야 해요. 이 고집센 할멈이. 준혁이 화를 내며 옥순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때 계약서를 들고 있던 옥순의 손이 더욱 굳게 움켜쥐어졌습니다. 절대 안 내줘요. 이건 우리 회장님 것이에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해요? 이 계약서 때문에 우리 결혼이. 괜찮아, 자기야. 저 할멈이 헛소리 못하게 하면 돼. 준혁의 말에 옥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집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상처난 무릎을 치료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약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준혁과 수연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어. 저 나쁜 놈들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어. 계약서 사건 이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준혁과 수연은 옥순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옥순은 언제라도 그들의 공격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리허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호텔로 향했고 옥순도 마지막 준비를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30년간 이 집 행사마다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줘온 그녀였기에 이번에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꾸며진 단상, 금빛으로 치장된 의자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 뒤에 숨어 있는 추악한 음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웨딩 마치에 맞춰 입장 연습을 했습니다. 준혁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커플이었지만 옥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자, 이제 서약서 낭독 연습을 해볼까요? 웨딩 플래너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서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준혁은 강수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순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런 거짓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옥수는 연회장 한쪽에서 꽃 장식을 정리하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준혁이 연회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뒤따라 나간 옥수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 나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준혁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배어 있었습니다. 맞아. 결혼만 하면 그 늙은이 재산에 접근할 수 있어. 벌써 수연이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빼냈거든. 옥순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재산 정보를 넘겨줬다는 말인가요? 걱정 마. 계획대로 진행될 거야. 결혼하고 한 달만 지나면 회장명의 땅부터 팔아치우자. 그 말에 옥수는 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으며 계속 들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여자는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 며칠 전에 무슨 계약서를 들고 나선 식모 할멈이 있었는데 그것도 처리했으니까 걱정 없어. 처리했다는 말에 옥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늙은 할멈이 헛소리하는 거니까. 설마 누가 그 할멈 말을 믿겠어? 하하. 준혁이 비웃으며 웃는 소리가 옥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일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도 섭외해놨어. 전화가 끝나고 준혁이 연회장으로 돌아가려 하는 순간 수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옥수는 급하게 화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뭐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준혁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빠 내일이면 정말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네요. 행복해요. 수연이 준혁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에는 진정한 행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자기야.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새로운 인생이라는 말이 옥순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준혁에게는 재산을 털어먹는 새로운 인생이, 수연에게는 배신당하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수연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옥순이 숨어 있는 쪽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빠, 누가 우리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옥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킬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분 탓일 거야. 가자. 준혁이 수연의 손을 잡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옥수는 한참 후에야 화분 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옥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혁의 음모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악독했습니다. 수연도 이미 아버지의 재산 정보를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과연 수연이 진짜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사랑에 눈이 멀어서 방조하고 있는 걸까요? 리허설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수연이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아까 호텔에서 우리 몰래 따라다녔죠? 옥순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봤어요. 제발 민폐 좀 그만 끼치세요.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수연의 차가운 말이 옥순의 가슴에 또다시 상처를 냈습니다. 수연아, 아줌마는 정말 너를 위해서요? 웃기지 마세요. 아줌마가 뭘 안다고 저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냥 식모답게 조용히 있으세요. 그 말에 옥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 수연아. 내일 다 끝날 거야. 진실이 밝혀질 거야. 옥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자신만이 이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준혁의 음모와 수연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내일 다 끝장내주마. 옥수는 침대 밑에 숨겨둔 계약서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에 대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옥수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계약서를 꺼내어 한복 저고리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오늘이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에 대한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얀 장미와 백합이 가득 피어 있었고 금빛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옥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연이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눈에는 불쌍한 어린 양 같아 보였습니다. 준혁의 음모도 모른 채 행복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줌마, 부케 좀 가져다 주세요. 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옥순을 하인 취급하는 태도였습니다. 옥순은 묵묵히 부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행복하니?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수연의 대답에 옥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그 행복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오전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사업 동료들과 가족 친지들로 연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화려한 옷을 입고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연회장 한쪽에서 마지막 준비를 도우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준혁이 검은 턱시도를 입고 신랑 대기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수연이 회장의 팔에 이끌려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지만 옥순만은 긴장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단상에 올라서서 준혁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결혼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서약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혁이 서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준혁은 강수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그 거짓말을 듣는 옥순의 주먹이 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어제 들은 전화 내용이 생생했습니다. 수연도 서약을 했습니다. 나 강수연은 박준혁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최종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이 결혼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순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는데 갑자기 회장 부인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넌 당장 나가. 회장 부인이 입모양으로 위협했습니다. 옥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지금 말을 했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간 살아온 이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기요. 옥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연회장에서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옥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 부인의 살기 어린 눈빛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순간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이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옥순아,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지만 옥순은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습니다. 가슴에서 계약서를 꺼내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것을 보세요. 그 순간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뭘 안다고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돈만 노리고 있어요.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늙은 가정부가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때 회장이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옥순아, 그 종이가 뭐냐? 옥순이 계약서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20년 전에 만들어 두신 계약서예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회장이 계약서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자신이 오래전에 작성한 중요한 계약서였습니다. 그때 하객 중 한 명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저 남자, 제 친구 사기친 인간이에요. 작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또 다른 하객이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박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결혼 사기를 쳤다고 기사가 떴어요. 순식간에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수연이 울먹이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준혁은 이미 당황해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이건 오해야. 회장이 계약서를 다 읽고 나서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도 회사 재산에는 절대 손댈 수 없어. 그런데 넌 뭘 노리고 수연이에게 접근한 거냐? 이제 준혁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수는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드디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수연은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계약서를 꽉 쥐고 준혁을 향해 성큼 다가갔습니다. 이 자식아,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뭘 하려던 거냐? 준혁이 뒤로 물러서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예요. 저는 정말 수연 씨를 사랑해서. 그때 또 다른 하객이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말아요. 저 사람 진짜 이름은 박준혁이 아니에요. 가명을 여러 개 쓰면서 여자들 속여온 전문 사기꾼이라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더욱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옥수는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드디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연이 옥순에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왜 이런 짓을 해요? 제 인생을 망치려는 거예요? 옥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를 진짜 망치려고 했다면 진작에 말했을 거야. 어제까지도 참고 있었어. 그럼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제일 행복한 순간에? 수연의 눈물을 보며 옥순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수연아, 어젯밤에 준혁이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 너를 바보 같은 여자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겠다고 했어.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준혁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할멈이 뭘 안다고. 함부로 헛소리 하지 마. 그 순간 회장이 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감히 우리 집 식모를 늙은 할멈이라고? 이 사람은 30년간 우리 가족을 돌봐준 은인이야. 준혁이 회장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72의 나이에도 회장의 힘은 여전했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때 하객 중에서 중년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준혁 씨, 아니 정확히는 최민수 씨죠? 제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영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신이 다른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친 사건을 제가 직접 담당했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준혁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박준혁이에요. 김영사가 휴대폰을 꺼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당신 사진이 있어요. 그때는 이민호라는 이름을 썼더군요. 그 전에는 김준석이라는 이름도 썼고요. 하객들이 모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여러 개의 가명을 쓰며
여성들을 속여온 전문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회장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수연이를 속였다는 거냐?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부유한 집안의 늦은 나이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요. 결혼 후에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죠. 수연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이에요? 저를 속인 거예요? 준혁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내가 정말 널 사랑해. 그때 옥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어제 내가 전화로 한 말 다 들었어. 결혼하고 한 달 후에 회장님 땅부터 팔아치우겠다고 했잖아. 하객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옥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3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거짓말 한 적 있나요? 어제 분명히 들었어요. 수연이를 바보라고 하면서 재산 털어먹겠다고 했어요. 준혁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어차피 들켰으니까 숨길 것도 없지. 이 바보 같은 년이 아버지 재산 정보까지 다 알려줬어. 그 말에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 저를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바보가 아니고 뭐야?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까지 가르쳐주고 부동산 서류까지 보여주고 너 속여먹는 거 진짜 쉽더라. 준혁의 말에 회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식을 당장 잡아가. 김영사가 재빨리 준혁을 제압했습니다. 박준혁 씨, 아니 최민수 씨, 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혁이 끌려나가면서도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노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회장 부인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하지만 수연은 옥순을 밀어냈습니다. 가요. 아줌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옥순의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수연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회장이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옥순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큰일 날 뻔했어. 회장 부인도 미안한 표정으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옥순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수연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가족을 끝까지 보호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경찰에 끌려간 후 연 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이제 참혹한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흩어진 꽃잎들과 넘어진 의자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수연이 있었습니다. 옥수는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간 키워온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일어나자. 하지만 수연은 옥순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 모든 게 다 아줌마 때문이에요.
수연의 원망 어린 목소리에 남은 하객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를 구해준 거야. 그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잖아. 구해줬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을 망쳐놓고 수연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준혁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장이 수연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신 차려라. 옥순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파탄났을 거야. 아버지까지 아줌마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준혁 오빠를 사랑했어요. 수연의 말에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랑? 그 자식이 널 바보라고 했는데도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일 거예요. 수연이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 옥순이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회장 부인이 조용히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안한 표정을 지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미안해. 내가 내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회장 부인의 사과에 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저도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아니야, 30년간 우리 가족을 돌봐준 내 말을 의심한 내가 잘못이야. 회장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옥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망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회장이 참다 못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아버지 재산 정보를 그 자식에게 알려줬다는 게 사실이냐? 수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다 번진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든 알려줘도 되는 거냐? 통장 비밀번호까지. 회장의 추궁에 수연이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38이나 된 어른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고? 회장의 호통에 수연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옥순이 견디지 못하고 회장을 말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수연이도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회장이 옥순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순아, 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으냐? 수연이가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는데도. 옥순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키운 아이나 다름없어요.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연회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사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회장님, 어서 피하세요. 호텔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옥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옥순아, 내가 기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구했는지. 옥순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회장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번 기회에 내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아야 해. 회장이 수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옥순이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수연이 고개를 들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원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옥순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회장이 옥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옥순아, 오늘부터 넌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야. 옥순이 놀라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넌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회장의 말에 회장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옥순아. 우리가 널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한 게 미안해.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바라던 말을 드디어 들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회장이 연회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가자.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야. 수연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며 옥수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8배 나이로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가족을 지켜낸 결과가 이렇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면서 옥수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 더욱 이 집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 집에 있던 진짜 이유를 알겠어. 옥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남동 대저택은 예전과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준혁이 사라진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는 옥순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소속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옥순의 모습을 본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옥순아, 이제 내가 직접 요리할 필요 없어. 요리사를 새로 고용할 테니까. 하지만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 일이 제 삶이에요. 계속하고 싶어요.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이제는 가족으로서 하는 거야. 그 말에 옥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후 회장의 회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준혁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회장이 직접 해명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1층 대강당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는 단정한 한복을 입은 옥순이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수입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회장이 옥순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옥순 씨입니다. 30년간 저희 가족과 함께해온 분이시고 이번에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약서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회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옥순이 찾아낸 그 계약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전에 작성한 상속 구조 변경 계약서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였습니다. 회장이 계약서 내용을 설명하자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라 저는 오늘부터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신탁으로 넘기고 경영권 보호 장치를 가동하겠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욕심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옥순 씨는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나요? 회장이 옥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옥순 씨는 이제 저희 가족의 일원입니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저에게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시고 저희 가족의 수호자입니다. 옥순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음 해보는 기자회견이라 떨렸지만 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서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때문에요. 기자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옥순의 말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회장이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옥순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야 내가 받을 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 같다. 옥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받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옥순이 수연과 함께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는데 아줌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였네요. 옥순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저는 아줌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30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한테 그럴 권리가 없었는데.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줌마가 진짜 엄마였다는 걸요. 옥순도 눈물을 흘리며 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줌마도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울고 있을 때 회장 부부가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철이 들었어요. 옥순 이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이모라는 호칭에 옥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옥수는 더 이상 따로 식사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 집에 있던 이유가 분명해졌구나. 옥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혁은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건의 결혼 사기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옥순을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회사를 지킨 사람, 가족의 수호자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실화로 다뤘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30년의 인내와 헌신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라는 최고의 보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옥순 씨의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낸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댓글로도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